의사가 되고 싶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수년 동안 내가 감히 말로 표현할 수 없었던 진실입니다. 아메리칸 드림이 항상 변호사, 의사, 엔지니어와 같은 고귀한 직업과 연관되어 온 나라에서 나는 어린 시절을 부모님의 그늘 아래에서 살았다. 그들은 뉴욕에서 가장 큰 병원 중 한 곳에서 존경받는 베테랑 외과 의사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의 뒤를 이을 운명을 타고난 닥터 친의 아들입니다. 사무엘 친이라는 이름은 그들이 내가 열심히 일하고 성공하고 흰 블라우스를 입고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전부다. 하지만 밤이 찾아오고 도시가 잠들기 시작했을 때 나는 조용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자유롭고 총명하고 진정한 인간. 즉 그림이 수백만 달러에 팔렸지만 아무도 그의 진짜 얼굴을 본 적이 없는 신비한 현대화가 에이든 나이트. 내 삶은 두 개의 상반된 멜로디의 음악이다. 낮에는 인공호흡기 소리, 화면에서 꾸준히 뛰는 심장 소리. 밤에는 유화 물감 냄새, 캔버스를 미끄러지듯 가로지르는 붓소리. 브루클린의 작은 스튜디오에서 깜박이는 불빛이 있었다. 내가 그리는 모든 그림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다. 누군가는 내 그림을 영혼 깊은 곳에 난 상처라고 묘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나는 수술실에서 연습하는 동안 그 절단을 만드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그 두 세계를 서로에게 숨겼다. 부모님은 에이든 나이트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 미술계에서도 제가 레지던트 의사인 걸 몰랐어요. 나는 6년 동안 이렇게 살았다. 교대 근무와 백야의 그림을 그리는 것 사이, 병원과 미술관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며 살았다. 그리고 아마도 그날 아침 병원에서의 운명적인 순간이 아니었다면 부모님이 서 계신 메인 로비에 200만 달러짜리 내 그림이 걸려 있었을 때, 모욕. 이 비디오를 보고 있고 두 세계, 하나는 책임, 다른 하나는 열정에 살고 있다고 느낀다면 혼자가 아닙니다. 거기 있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어둠 속에서도 자신에게 진실할 수 있도록 영감을 주기를 바랍니다. 의사이자 화가인 나의 여정과 알려지지 않은 진실을 계속 따라가고 싶다면 채널 구독을 누르고 알림벨을 킨 다음 나에게도 두 개의 세계가 있습니다 라는 댓글을 남깁니다.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그 운명적인 아침을 생생하게 기억한다. 메트로폴리탄 병원의 천장 조명에서 나오는 순백색의 빛이 내 그림 혼돈 속의 위안을 비춥니다. 나와 갤러리 매니저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그림이 내가 거의 지쳤을 때 3-6시간 교대 근무 후에 만들어졌다는 것을 몰랐다. 피로, 압박감, 심지어 자유에 대한 갈망 등 모든 감정을 모든 스트로크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은 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여기 걸려 있습니다. 부모님도 포함해서요. 어머니는 팔짱을 끼고 가슴 앞에 서서 고개를 갸우뚱하며 작품을 바라보고 계셨다. 말도 안 될 정도로 추상적이에요. 그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들은 실제로 200만 달러를 지불했습니다. 이거? 그리고 항상 현실적이신 아버지는 적어도 로비는 덜 지루하게 만들 거야 라고 어깨를 으쓱합니다. 나는 흰 블라우스를 입고 닥터 사뮤엘 치엔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그들 바로 옆에 서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떨고 있었다. 내가 비판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것이 내 그림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들은 자랑스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실망할 것입니다. 의식이 끝나고 당직실로 돌아갔을 때 제 마음은 전선 뭉치처럼 혼란스러웠습니다. 나는 이 두 세계에서 영원히 살 수 없다. 저는 좋은 아들, 좋은 의사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에이든 나이트는 어떨까? 내 진짜 꿈은 어때? 그리고 나는 궁금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이 아닌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단지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역할을 위해 옷을 입고 있습니까? 이 비디오를 보고 공감하신다면 의견을 보내주세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진정한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마스크를 쓰고 계속 살겠습니까? 당신의 의견을 정말 알고 싶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블라우스 뒤에 숨을 것인가? 아니면 빛 속으로 발을 내딛어 내가 누구인지 세상에 알리는 갈림길에 서 있는가?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고 빛 속으로 나오세요. 또는 조금 더 비밀을 지키세요 등 저를 위한 조언 한마디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음 단계는 이 모든 것을 바꿀 것입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작은 스튜디오 밖에서 쏟아지는 빗소리는 내 가슴의 심장 박동, 즉 혼돈, 중첩, 모순과 섞이는 것 같았다. 나는 이젤 위에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의 최신 작품 Fracture 앞에 서 있다. 그 색은 균열과 같아서 낮에는 존경받는 이사, 밤에는 예술계를 충격에 빠뜨리는 무명의 예술가인 내 내면을 반영합니다. 두 사람, 두 세계가 한 몸 안에 공존합니다. 그리고 메시지가 왔습니다. 갤러리 매니저인 마커스가 뉴욕타임즈 아트에 곧 실릴 기사에 대한 링크를 보내왔다. 오로라 나이트는 메트로 제너럴에서 일하는 이사입니까? 부제가 수상하게 새어나왔다. 익명의 소식통은 작업 일정이 주요 미술 전시회와 이상하게 일치한다며 이 작품은 놀라운 의학 지식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나는 어안이 벙벙했다. 6년 동안 공들여 쌓아올린 비밀의 벽이 깨지기 시작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공개적으로 노출되었습니까? 부정행위로 인해 미술계에서 외면당했습니까? 아니면 더 나쁜 경우? 의료계에 종사하는 동료들이 진지하지 않고 직업에 전심으로 헌신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 나는 어지러움을 느끼며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그때 나는 소아과의 참을성 있는 소년이 생각났는데 그 소년은 샘 박사님, 제가 무서울 때에도 저를 웃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과 함께 낙서를 해주었습니다. 조직 검사 결과의 희소식을 전할 때 환자의 어머니가 흘리셨던 행복한 눈물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긴 교대 근무 후 기분을 진정시키기 위해 새벽 3시까지 앉아서 그림을 그리는 저녁에 대해서도 생각합니다. 예술은 내 주변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을 때 나를 붙잡았다. 아마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마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때입니다. 나는 마커스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냥 그들이 게시하게 놔둬요. 내가 말했다. 하지만 제목을 조정하고 싶어요. 확실해? 이 사실이 밝혀지면 알아요. 내가 말을 끊었다. 사무엘 친 박사는 예술과 의학이 함께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를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오로라 기사라고 쓰게 하십시오. 나는 전화를 끊고 이젤을 향해 돌아섰다. 그리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그 그림에 제 진짜 이름으로 서명했습니다.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직 스토리를 따라가고 있다면 다음 편을 놓치지 않도록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아래에 댓글을 달아주세요. 사무엘의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이 의사이자 예술가인 남자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날 저녁, 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있었는데 거기에는 의학의 딸이라는 그림이 전시되어 있었다. 아니요, 이번에는 제 본명인 사무엘 친 박사로 서명했기 때문에 이제 의학의 아들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마커스가 연단에 오르자 갤러리는 평소와 달리 조용했다. 신사숙녀 여러분, 그는 자부심과 긴장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로라 나이트로 알려진 예술가가 처음으로 자신의 진정한 정체를 드러낼 것입니다. 오늘 밤. 나는 무대 뒤에서 걸어 나왔다. 섬광이 유성우처럼 번쩍입니다. 속삭임, 동그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내가 잊고 있던 손으로 그린 조끼 때문이 아니라 방금 폭로된 진실 때문이었다. 여기 서 있는 사람은 $1,000,000의 예술가일 뿐만 아니라 흰 블라우스를 입은 젊은 의사였다.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저는 오로라 나이트입니다. 저는 청중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은 메트로 제너럴의 레지던트 의사인 사무엘 친입니다. 밤에는 예술가, 그리고 항상 내 안에서 화해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두 부분을 연결하려고 노력하는 인간으로서. 침묵이 흘렀다. 그런 다음 한 사람, 두 사람, 그 다음에는 방 전체가 박수갈채를 보냈다. 내가 유명해서가 아니라 어둠에서 나올 용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결혼식이 끝난 후 어머니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왜 더 일찍 말하지 않았나요? 나는 망설였다. 무서워요. 부모는 실망할 것입니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미안해, 샘. 나는 예술로 병을 치료하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이 아들을 본 적이 없다. 나는 훌륭한 의사일 뿐만 아니라 훌륭한 예술가이기도 하다.
그리고 내 아들이다. 나는 거의 말문이 막혔다. 다음 날 내가 일하는 병원에서 예술을 통한 치유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나는 이 프로그램을 직접 멘토링했다. 한때 비밀이었던 내 그림은 이제 소아과, 종양학과, 중환자실 복도에 걸려 있습니다. 환자들이 그림을 보면서 미소 짓는 모습도 보이고 의사와 간호사들이 그림을 그리기 전에 몇 분 동안 멈춰서는 것도 봅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나는 더 이상 두세 개에 살 필요가 없었다. 나는 그들의 다리입니다. 사뮤엘의 이야기가 영감을 준다면 이 비디오를 좋아하고 구독하고 꿈과 기대 사이에서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에게 공유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코멘트를 남겨주세요. 당신의 의견으로는 사무엘은 예술과 병행하여 의학을 계속해야 합니까? 아니면 길을 추구하는 데 전념해야 합니까? 그날 전시회가 끝나고 나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병원으로 돌아왔는데 더 이상 예전처럼 숨겨진 의사가 아니라 역시 오로라 기사인 사무엘 친 박사였다. 나를 놀라게 한 것은 동료 의사들의 악수나 의대생들의 감탄하는 눈빛이 아니라 환자 자신과 그 가족들의 반응이었다. 어느 날 아침 수술 후 아들의 절개 부위를 검사하고 있을 때 그 아이의 어머니가 내 손을 잡더니 나는 박사의 그림을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이해한다. 내 아이는 의사의 사진 덕분에 병원에 갔을 때 덜 무서워했다고 말했어. 나는 사진이 주사바늘, 주입물, 인공호흡기로 아이의 감정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아마도 색상이 실제로 말해줍니다. 그러던 어느 일요일 아침 병원은 암에 걸린 어린이와 수술 후 회복 중인 환자들이 그림을 그리고 색칠하고 점토와 수채화를 가지고 실험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인 미술치료센터를 공식적으로 개원했습니다. 규범도 없고 잘못도 없습니다. 오직 표현과 치유만이 있을 뿐입니다. 저는 전문 상담가로 초대되었습니다. 나는 낡은 회의실이었던 새 방을 둘러보았는데 그곳은 이제 젊은 환자들의 그림으로 덮여 있었다. 첫 번째 항암 치료를 받고 머리를 깎은 9살 된 소녀가 나에게 그림을 하나 주었다. 반짝이는 수채화로 그려진 날개를 달고 하늘로 날아오르는 박사의 그림입니다. 내가 그 삼촌을 그렸어. 그녀가 씩 웃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목이 막히는 것만 보였다. 두세 개 사이에 숨겨진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저는 저 자신뿐만 아니라 위안과 희망을 찾는 사람들을 위해 진실을 향한 대담함의 힘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큰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다른 병원에서도 이 모델을 복제하면 어떨까? 뉴욕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요. 예술을 통해 의사, 예술가, 병원, 환자를 연결하는 Canvas of Care라는 조직을 만드는 것은 어떨까요? 나는 마커스, 엄마, 심지어 그림과 관련된 모든 것에 반대했던 아빠에게도 그것을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감동적인 것은 그것이 당신을 더 나은 의사로 만드는 것이라면 당신은 그것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라는 아버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술이 치유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고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코멘트를 남겨주세요. 사뮤엘이 Canvas of Care를 설립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예술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까? 내 정체성을 공개한 지 1년 후 보살핌의 캔버스는 더 이상 서류상으로 된 아이디어가 아니었다. 메트로폴리탄 채널의 작은 방에서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미국 전역의 2개 이상의 병원으로 퍼졌습니다. 의사, 간호사, 예술가들이 함께 자원봉사를 하며 인공호흡기의 침묵과 소독제 냄새만 나던 곳에 색채, 감정, 희망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암과 싸우고 있는 한 아이가 자신의 꿈의 세계를 그릴 수 있었기 때문에 감히 미소를 지을 수 있는 놀라운 일을 목격했습니다. PTSD 퇴역 군인이 그림을 통해 처음으로 마음을 열었을 때, 그리고 희망을 잃어가는 엄마가 아이가 캔버스에 행복한 가정을 그리는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감사의 글을 쓸 때, 알아요. 제가 옳은 선택을 했어요. 그러나 가장 큰 성공은 가장 작은 것, 즉 용서에서 비롯됩니다. 시카고 병원의 캔버스 오브 케어 센터를 개설한 날 부모님이 예고 없이 나타나셨습니다. 더 이상 엄숙한 흰 블라우스도 비판하는 시선도 없었다. 그것은 단지 그들의 부모일 뿐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진정한 자부심입니다. 엄마는 나를 안아주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들아,
나는 더 이상 너의 앞날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 누구보다 그림을 잘 그리고 있잖아요. 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날 밤 나는 내가 숨어있던 작업실로 돌아갔다. 하지만 이번에는 창문을 열고 불을 켜고 새로운 그림을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고통이나 분노의 그림이 아닙니다. 시작의 그림입니다. 저는 그 그림을 Unmasked라고 부릅니다. 더 이상 가면도 경계도 없습니다. 이 여행에서 세뮤얼 친과 동행했다면 다음 장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하십시오. 공유, 두 가지 삶을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자신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누가 알겠습니까? 당신은 다음 그림의 영감이 될 것입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새로운 챕터의 첫 번째 분놀림입니다.